위례에 살다 보니 남한산성을 자주 가게 됩니다. 남한산성은 올라가기가 그다지 까다로운 산이 아니라서 단체로 가는 경우가 흔하여 그 속에 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가 집에서 접근성이 좋다 보니 별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산에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면 옷 챙겨 입고 등산화만 신으면 갈 수 있어서 수시로 가게 됩니다. 그처럼 자주 가는 곳이 남한산성인데 언젠가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딱 가보지 못한 구간이 하나 있었으니 본성에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밖으로 나와 있는 외성으로 이곳에서 제일 높은 522m 남한산 정상이 있는 곳입니다. 변명일 수도 있지만 위례에서 남한산성 외성을 가려면 좀 시간을 길게 잡아야 하다 보니 자꾸 미루게 되었고 한 번은 마음먹고 본성과 외성을 함께 돌기 위해 시도했는데 그날은 본성에서 외성으로 빠지는 길을 놓쳐 또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검단산과 남한산성 외성을 함께 가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지난 목요일 아침을 먹고 검단산을 먼저 오르기 위해 8호선 전철에 올랐습니다. 장지역에서 8호선 전철을 탄 저는 천호역에서 하남 검단산역으로 가는 5호선으로 바꿔 타야 하는데 실수로 마천역으로 가는 차를 잘못 타는 바람에 30분이라는 시간을 까먹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11시 이전에는 산으로 출발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하남 검단산역에 도착하니 벌써 11시 20분 동네 산에 가는데 너무 늦장을 부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빠진 저는 검단산 쪽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 2021년 지하철 5호선 하남 검단산역이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져 지금은 하남 검단산역에 내리면 쉽게 검단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검단산은 네 방향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등산로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하남 검단산역이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바로 남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서쪽에서는 산곡 초등학교에서 동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남쪽에서는 용마산에서 능선을 따라 올라갈 수 있고 동쪽 팔당 쪽에서는 아랫 배알미나 윗 배알미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남 검단산역에서 내린 저는 한강이 가까운 쪽 길을 따라 정상까지 올라간 다음 서쪽에 있는 남한산에 올라가기 위해 정상에서 서쪽 방향 산곡 초등학교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10분쯤 도로를 걸어 산으로 들어서니 나무가 가득한 숲이 포근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이었지만 숲에서는 나뭇가지들에 가려 하늘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낙엽이 진 지 오래되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에서 싱싱함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길에는 돌이 별로 없고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심하게 가파르지 않아 산행은 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검단산이 하남시의 대표적인 명산이며 한성백제 500년의 도읍지인 하남 위례성을 지키는 영산이기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단산의 검은 거룩하고 신성한 숭배의 대상을 일컫던 말로 검단이란 성스러운 재단을 뜻하고 곳곳에 백제 초중기의 왕들이 국가의 번영과 태평을 빌던 재단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현재에도 매년 산악인들이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검단산은 험준한 바위가 많지 않으면서 산세가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능선으로 되어 있어 찾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채 50m도 안 되는 곳에서 출발하여 657m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높이로 600m 이상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꽤 가파른 경사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오르막 경사가 완만하면서 흙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올라갈 만한 산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중간에 가끔 하늘이 열리며 멋진 조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올라가면서 쌓인 피로를 잊게 해주기도 합니다. 나무 위키 사전에는 검단산이 자연환경 측면에서는 낙엽 활렵수림과 침엽수림이 섞인 전형적인 중부 내륙 산림 환경을 보이고 계절 변화가 뚜렷한 것도 특징이라고 소개하면서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울창한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 산행이 가능해 사계절 산행지로도 훌륭하다며 특히 가을철에는 팔당호와 단풍이 어우러진 경관 때문에 수도권 단풍 명산으로도 자주 언급된다고 하니 단풍철에 다시 가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던 길은 전망대를 지나자 오르막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능선길로 바뀌는가 했더니 해발 657m 검단산 정상이 나옵니다. 저는 하남 검단산역을 떠난 지 1시간 45분 만에 검단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검단산 정상에는 보통 산 정상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상당히 넓은 공터가 있는데 이곳에는 조선시대까지 봉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검단산의 매력은 정상에 올랐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두물머리 장관이 압권입니다. 북한산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앞으로 중미산과 유명산, 용문산, 백운봉이 멀리 보이고 왼쪽으로는 팔당댐 건너 하얀 강우 레이더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예봉산과 증여봉과 견우봉의 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예빈산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한 폭의 멋진 그림입니다. 두물머리 장관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땀을 식히며 정상에서 이 멋진 경치를 바라보는 순간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검단산 정상에서의 즐거움은 두물머리 말고도 또 있습니다. 서울의 동쪽 아차산과 역마산 주변으로 서울 시내가 넓게 펼쳐지고 멀리 북한산과 도봉산이 서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아늑함을 주며 가까이로는 롯데월드타워를 중심으로 잠실 주변의 예쁜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날은 맑은 날씨임에도 하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4년 전에 찍은 영상을 함께 보여드림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단산 정상을 충분히 즐긴 저는 준비해간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내리막길로는 검단산을 내려간 다음 바로 남한산성으로 가기 위해 저는 남서쪽 산곡초등학교로 가는 길을 선택했는데 이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자 나무계단으로 만들어진 매우 가파른 내리막길로 바뀌어 사고를 당하지 않게 다리에 집중하여 조심해서 내려갔습니다. 이 가파른 내리막 계단길은 돌계단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검단산 정상을 떠난 지 30여 분을 지나자 가파르던 내리막길이 완만한 편안한 길로 바뀌었고 정상을 떠난 지 50분쯤 되었을 때 산곡초등학교에 도착한 저는 검단산 산행을 마무리하고 43번 국도를 따라 20여 분을 걸어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한산성 동쪽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도로로 시작하여 허분사라는 절을 거쳐 해발 512m의 벌봉을 지나면 남한산성의 세 개의 외성 가운데 하나인 봉암성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본성으로 가는 길과 또 하나의 외성인 함봉성으로 가는 길로 갈라집니다. 저는 이곳에서 본성으로 가지 않고 왼쪽 길을 따라가 남한산성에서 가장 높은 522m의 남한산과 함봉성을 둘러보고 산성 노타리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벌봉까지 가는 길은 대부분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고 엉성하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길이었습니다. 산길보다 훨씬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산행을 할 때 바닥이 딱딱한 길을 걷는 것은 발이 편한 것도 아니고 숲속을 걷는 것도 아니니까요. 별 재미없는 도로를 1시간 가까이 걸었을 때 드디어 도로가 끝나고 숲속으로 난 길을 따라 걷게 되어 이제야 좀 편한 길을 걸으려나 생각했는데 낙엽이 쌓인 길을 걸어보니 낙엽을 밟는 느낌은 좋았지만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램블러의 지도를 보아가면서 더듬더듬 길을 찾아 벌봉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으로 가다가 벌봉까지 300m라는 표지목과 가지울의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가지울은 마을 근처의 골짜기가 마치 나뭇가지처럼 많이 뻗어 있고 그러한 형태의 골짜기를 가진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가지동 혹은 가지울이라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저는 봉암성에 도착했습니다. 봉암성은 남한산성에서 가장 높은 522m의 남한산이 있는 외성입니다. 병자호란 당시에는 이곳에 외성이 없었는데 청군이 이곳 벌봉과 함봉에서 진을 치고 성 안을 내려다보면서 화포로 공격하여 남한산성 동쪽 성벽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병자호란 이후 숙종 때인 1686년에 봉암성을, 1693년에 한봉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본성은 잘 정비되어 있는 것과 달리 외성인 봉암성과 한봉성은 정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봉암성의 성벽 몸체는 비교적 잘 남아있는 편이었습니다. 남한산 봉우리는 수호장대가 있는 청량산 정상처럼 정상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정상 바로 옆으로 성벽을 쌓았는데 그렇다 보니 정상은 평평한 성곽길처럼 보이고 정상석은 이곳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만들어져 있어서 정상석이 있는 곳은 정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남한산과 봉암성을 둘러본 저는 성곽길을 따라 한봉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봉성은 봉암성의 동남쪽에서 한봉의 정상까지 지어진 외성으로 병자호란 이후 숙종 때인 1693년에 쌓았는데 다른 성과 달리 닫힌 곡선 형태를 이루지 않고 일직선으로 연결된 형태의 성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군이 한봉을 장악하고 화포를 쏘아 인조가 머물던 행궁에까지 포탄이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화포가 중심이 되는 전쟁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을 빼앗겨 곤란을 겪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성의 보강 차원에서 쌓았다고 합니다. 한봉성의 성벽 관리 상태는 봉암성보다도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한봉성의 맨 끝 해발 418m의 한봉에 있는 초라한 표지석을 보는 것으로 그날 하루의 산행에서 볼만한 것들을 모두 본 저는 사실상 산행을 마무리한 셈이었으나 한봉에서 버스 정류장이 있는 큰 골까지 400m를 내려가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경사는 매우 가팔랐는데 길이 어찌나 미끄러운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큰 골 버스 정류장에서 1.8km 떨어진 산성 노타리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버스를 탈까 고민하다가 이왕 걸은 김에 더 걷기로 했습니다. 동문으로 가는 길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은 재미있었고 동문을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도 처음이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산성 노타리는 오후 5시 반이 다 되어 도착했는데 두 산을 넘으며 20km 이상을 걸은 상태라 걸어서 위례로 가는 것은 포기하고 버스에 오르면서 그날의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검단산과 남한산성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